제보 사건인데요. 어머니가 집으로 걸어가던 중에 갑자기 폭행을 당했습니다. 네, 그 아들이 제보를 한 사건인데요. 지난달 28일 새벽에 그 충남 태안에 있는 한 마을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이 어머니가 어업 관련된 일을 하는데 60대입니다. 일을 마친 뒤에 그 생선 담는 상자 하나를 들고 집으로 가다가요. 저기 보시는 것처럼 60대 남성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 당시에 80m가량 떨어진 곳에서 외국인 직원들이랑 이 아들이 일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자, 아들은 살려주세요라는 어머니의 비명소리를 듣고 곧바로 그 현장으로 달려갔다고 합니다. 가해자는 이미 떠난 상태였고요. 어머니는 쓰러져 있었다는데 아들에게 자신을 폭행한, 자신을 공격한 사람의 이름 3글자를 계속 이렇게 부르셨다고 해요. 바로 작은 아버지였습니다. 자, 폭행 당시 상황 어땠는지 제보자 아드님 얘기 들어보시죠.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집 쪽으로 가고 있는데 작은아버지께서 펜션 공터에 차를 숨겨놓고 이제 어머니가 혼자 등장하자 바로 차에서 망치 들고 내려가지고 그렇게 가격을 하는데 결국엔 안면부 맞고 또 머리로 한 대 더 맞았거든요. 어머니가 이제 맞고 쓰러진 다음에 작은아버지가 그러셨다고 하더라고요. 차로 밀어서 죽여버릴 거라고. 이거 뭐 작정하고 온 거잖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이 제보자 말에 따르면 어머니하고 이 제보자 측, 어머니 측하고 이제 작은아버지하고 차로 1시간 정도 거리에 산다고 합니다. 그런데 작은아버지가 렌터카를 빌려와서 어머니 집 근처 공터에 저렇게 차를 세워두고 대기를 하고 있다가 숨어 있다가 어머니가 나타나니까 둔기로 계속 폭행을 한 겁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쓰러지니까 정말 무섭게도 차로 이렇게 밀어서 죽이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저 상황에서 이제 어머니가 비명을 지르고 반대쪽에서 다른 차도 오고 하니까 이 어머님이 그쪽에 살려달라고 요청을 했고요. 또 마침 이 제보자분하고 또 회사의 직원들이 이 모습을 본 겁니다. 그래서 급히 달려오니까 차를 가지고 현장을 떠났다라는 거죠. 저 작은아버지가 이제 어머님이 결혼하신 뒤에 초기에는 작은아버지하고 같이 살기도 했다가 또 따로 나가 살기도 하고 또 같이 일도 했던 모양이에요. 그때 잠깐 또 같이 살았다가 지금은 따로 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아이고 세상에 지금 머리를 맞으신 것 같아요. 아니 도대체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서 형수를 저렇게 네, 지금 제보자 취재 결과는 올해 3월 초에 이 작은아버지가 어머니한테 과거에 있었던 일을 언급하기 시작했는데 2009년에 작은아버지 선박을 아버지께서 대신 팔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그 작은아버지한테 선박 대금을 모두 줬대요. 근데 갑자기 작은아버지가 그때 7천만 원 안 줬잖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 쪽에서 이 제보자와 어머니께서 그러면 통장을 가지고 와라. 그래서 이체 내역을 따박따박 다 살펴보자. 그래서 만약 덜 준 게 있으면 사과하고 지금이라도 주겠다. 통장 내역을 가지고 와라. 라고 얘기했는데 통장 내역을 지금 안 가져왔다는 거예요. 근데 제보자에 따르면 지난해 이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갈등이 있어서 지금 이혼 소송 중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아버지는 이 가해자인 동생하고 상당히 사이가 좋으시대요. 그래서 어차피 헤어지면 남남이니까 이제 와서 돈 얘기를 좀 이렇게 어거지를 부려서 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 그런데 이제 아버지는 이 동생 편을 든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갑자기 15년 전 못 받은 돈 7천만 원 내놔라 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 과정에서 무시무시한 협박도 있었다는 겁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살인 예고입니다. 자, 작은아버지는 어머니의 동생 외삼촌에게 그러니까 사돈 총각한테 전화를 걸어서 죽이겠다는 말은 서슴없이 했다는 겁니다. 자, 두 사람의 대화 직접 들어보시죠. 네 누나한테 전화 좀 해라 그래. 진짜 창피한 줄 아세요 좀 제발. 뭐라고 야? 창피한 줄 아시라고요. 뭐가 창피해? 지금 이렇게 이런 행동이 그럼 정상적인 행동이라고 생각하세요? 니네들은 그 접근근지들 했다고? 내가 갈아 먹니 집이 아니 욕하지 마시라니까요. 네 누나는 내가 만개를 다갈 좀 뿌시나 안 뿌시나 봐봐라. 너도 조심해. 내가 간다. 네 오세요. 언제 갈지 몰라. 보통 말이죠, 박 변호사님. 네. 내가 간다 하고 가지 않나요? 대부분 사람들은. 근데 지금 갔습니다. 진짜로 가버렸죠. 그리고 본인이 이미 지난해부터 정확하게 어떤 방법을 얘기합니다. 둔기로 어떻게 해버리겠다라고 했고 그러니까요. 실제로 둔기로 저렇게 공격하는 모습이 포착이 됐죠.
지난해부터 둔기를 들고 형수 머리를 공격하겠다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로 3월 28일 날 출퇴근길에 잠복했다가 둔기 공격을 실행을 했고요. 피해자 아들의 얘기에 따르면 작은 아버지잖아요, 가해자가. 예. 예전부터 폭력을 많이 행사했다고 그러고 또 어릴 때 본인도 맞은 적이 많다고 합니다. 아이고야. 어머니가 시집 온 지 20일 만에 폭행을 당한 또 전력도 있다고 한 거 봤을 때는 그 작은 아버지가 과거에도 폭행을 일삼았던 것 같고 올해에는 이제 지금 통화 내용은 뭐냐면 이 어머니의 그 외삼촌하고 좀 통화했던 내용이거든요. 그 얘기를 하면서 그때도 폭행을 하겠다라고 계속 얘기했는데 그것을 실행을 했던 걸로 보입니다. 자, 저희가 이제 그 피해자 어머니의 사진을 이렇게 흑백으로 처리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 왜냐하면 저게 피가 그냥 범벅이 돼서 그걸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지금 흑백으로 지금 처리를 했습니다. 자, 사건 당일 그런데 그 작은 아버지라는 사람 내가 형수 폭행했다 이렇게 자수를 했다는데 자, 중요한 거 자수한 것까지는 좋아요. 근데 곧바로 풀려났어. 네, 맞습니다. 일단 범행 저지른 직후에는 현장에서 도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근처에 있는 파출소를 찾아가서 이제 자수를 했는데요. 그래서 경찰이 그 사건 당일에 바로 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걸 법원이 기각을 했습니다. 증거인멸 그리고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자, 교수님. 네. 저 짓을 했는데 풀려났어요. 지금 막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 어머니 그리고 이 제보자 조카는 무슨 생각하겠어요, 지금? 두렵죠. 당연히 보복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사실 그 두려움의 생각은 어떻게 보면 방어적으로 당연한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이 지금 오랫동안 폭력적 성향이 있었고 무모한 데다가 이거 뭐 본인이 또 뭐 자수하고 뭐 이런 걸 보니까 정말 겁나는 게 없는 사람 같은데 이렇게 풀어주면 사실 저도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당사자뿐만 아니라 이 사건을 아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 사람 풀어준 거 보복의 위험성이 너무 높다라고 판단하실 걸로 봅니다. 자, 지금 법원의 판단으로 지금 이렇게 자유의 몸이 좀 풀려났습니다, 양 변호사님. 그럼 이 이후에 벌어질 상황은 오롯이 경찰 부담이에요. 일단 경찰은 접근금지 명령 신청을 하고요. 스마트워치 지급하는 동시에 저기 지방으로서 이제 지역이 작아 보여요. 그런 곳에서는 이렇게 많이 떨어져 있지도 않기 때문에 물론 지금은 차로 1시간 거리에 있다라고 살지만 언제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잖아요. 대도시는 사람이 많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임시 거주 주택까지 마련을 해서 신변 보호를 경찰은 시작을 했다라고 하고요. 친인척 간의 어떤 돈 문제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경우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위협적인 말들이 오가는 정도까지는 정말 어찌 보면 안타깝지 흔한 일인데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행동에 옮기는 경우는 좀처럼 없어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저는 이게 영장을 신청하고 그 법원의 판사를 설득하는 과정에서 뭔가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아시겠지만 저는 구속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인데 이 경우는 사안이 좀 달라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경찰에서도 다시 한번 이 어떤 일인지 그리고 어느 지역이고 왜 이렇게까지 심각한 상황인지를 다시 한번 영장 담당 판사에게 청구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참 안 좋은 메시지를 주는 것이 야, 망치로 사람을 저렇게 패도 구속이 안 되는구나. 가족 여러분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여기.